안녕하세요, 식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밑그림 과정은 스피드 드로잉으로 빨리빨리 돌리면서 먼저 건축물에 담긴 이야기 알아가 보고 그 다음 본격적인 그림 영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베키오는 오래된, 낡은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오래된 다리라는 뜻을 지녀 베키오 다리예요. 피렌체 아르노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목조다리로 처음 축조된 이 베키오 다리는 14세기에 이르러서 다리 자체를 하나의 작은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건축가 겸 화가 타데오 가디에 의해 지금같이 다리 위에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렌체를 찾는 많은 방문자들이 사랑하는 베키오 다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피렌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추억을 장악하고 있는 건물이나 장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 고향은 충청도의 청주라는 도시인데요. 어린 시절 제 추억 속에도 이렇게 다리 위에 건물이 있는 독특한 장소가 있었어요. 청주도 규모는 작지만 한강처럼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하천인 무심천이 있는데 그 위에 풍물시장이라고 시장 먹거리도 팔고 전자제품에 의류까지 어린 시절의 저에겐 만물상 같은 시장이었던 건물이 있었어요. 떠오른 김에 검색을 해보니 풍물시장은 1990년대에 명세상인을 돕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났었네요. 당시 청주 곳곳에 있던 노점상들을 한데 모아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풍물시장이었던 거죠. 윈도우도 개발되기 전에 도스에서 실행되던 디스크 게임들을 사러 자주 갔던 기억에 저한테는 설렘 가득한 공간이었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디스크라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버지를 졸라서 새 게임 디스크 하나를 사고 나면 몇 달간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어쨌든 커가면서 점차 잊혀져간 그 공간을 오랜만에 찾았을 때는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생선 뼈다귀 같은 조형물만 새로 만들어져 있었죠. 풍물시장은 2001년에 하천 수지를 오염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으로 철거를 했다고 하네요. 탄생도 소멸도 급작스러웠던 풍물시장은 그렇게 지어진 지 11년 만에 완전히 자취를 감춘 거죠. 베키오 다리를 그려가면서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부터 신중한 계획과 함께 진행되고 당장에 없애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청주에도 베키오 다리만큼이나 재밌는 만물상 거리가 그대로 이어져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누구나 인생 특정 한 부분을 떠올리게 만드는 노래나 음식, 장소 같은 게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유독 장소나 건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다른 이야기를 더 해보면 그런 추억 한 편을 떠오르게 만드는 또 하나가 러브모텔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청주라는 도시가 지금만큼 발전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길에는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다 대부분 논밭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건너편에 우후죽순으로 만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궁궐 같은 건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간판마저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는 그 건물들이 전부 다 러브모텔이었어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모텔촌이 들어선 거였죠. 시간이 흘러서 교육시설 인근 반경 200m 내 유해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 이미 들어선 건물들은 당연히 그대로 있고 여태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아 뉴스에도 학교 인근 유해시설 문제가 아직까지도 가끔 거론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덧 건축회사를 다닌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의욕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런 기억들이 쌓여 뭔가 저한테 사명처럼 느껴져서 이런 건축 전공 분야에 지원한 것도 있었어요. 그 땅에 뭘 짓는지는 사실 디자이너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찌 보면 순진한 발상에서 시작해서 여지껏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게 됐네요. 청주를 벗어나서 또 다른 장소와 얽힌 추억을 공유해보자면 부산에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21살, 한창 좋을 나이에 시작하게 된 군생활 장소가 저에게는 부산이었습니다. 정기휴가 때면 모르겠지만 하루 외박 같은 걸 받게 되면 고향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면 반나절은 좋게 지나게 되다 보니 그냥 부산 이곳저곳에서 놀다가 부산이 고향인 군대 선임집에서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러 장소 중에서도 아직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광안대교예요. 광안리 도심 바로 가까운 곳에서 걸어서 얼마 안 가면 나오는 모래사장에 넓게 펼쳐진 수평선을 배경 삼아 우뚝 솟아있는 광안대교의 풍경 자체도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수변공원을 비롯해서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먹는 회 한 점과 소주 한 잔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느 외박 날에도 모래사장에 앉아 낯선인과 같이 술 한잔하며 낭만을 즐기고 있는데 낯선 어르신 한 분이 소주 한 병을 들고 다가오셔서 막 친근하게 대화를 거시는 거예요. 본인 신분이어서 그랬는지 아직 어린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경계심 없이 그분 하는 이야기를 찬찬히 들으며 같이 술을 기울였죠.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어르신의 사정이 뭐였냐면 가구 관련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성공까지 하셨었는데 어느 날 사업이 크게 망하게 되고 결국은 바다에 뛰어들 작정으로 광안대교에 온 거였대요. 그런데 광안대교에 앉아있던 저랑 맞선님과 우연히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서 다시 살 용기를 얻었다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감사의 인사로 저한테는 시 한 구절까지 써주시고 했었어요. 찾아보면 어디 있긴 할 텐데 시 내용은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분께 3만 원인가 돈을 빌려주게 되었죠, 결국은. 어찌 보면 노숙자에게 돈을 뜯긴 셈이었지만 가끔 부산에 내려가 그때 당시 일을 회상하며 맞선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마저도 낭만적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그림과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함께 들으시면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던 특별한 장소들이 문득 떠오르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건축물과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그리고 보내셨길 바랍니다.